봄 햇살이 교정을 비추고 있었다. 벚꽃 잎은 바람에 흩날려 하늘과 땅을 동시에 물들이고 신입생 환영회장의 공기는 설렘과 어색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호는 사람들 틈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눈길은 무심히 오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한 사람에게 멈췄다. 긴 생머리를 한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다. 순간 그 여학생의 시선이 민호와 스쳤다. 그녀는 짧게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신입생이시죠? 민호의 심장은 요동쳤다. 한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이름조차 모르는 이 낯선 여학생이 이유 없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였다. 뒤편에서 무언가 싸늘한 기운이 민호의 등을 스쳤다. 고개를 돌리자 한 중년 여성이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여학생은 잠시 그 시선을 의식한 듯 얼굴이 굳었지만 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만이 자리했다. 이건 운명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운명이 너무도 뒤틀린 길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민호가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고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끔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이 집에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바로 민호의 가족, 28세의 할머니 영이었다. 겉모습만 본다면 그녀는 또래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젊은 여성. 또렷한 이목구비와 매끄러운 피부, 긴 생머리까지 어느 누구도 그녀를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다녀왔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며 인사했다. 부엌에서 나온 영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친구들 많이 사귀었니? 평범한 대화였지만 민호는 늘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28세라는 나이는 친구들의 엄마보다도 어릴 수 있는 나이였다.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세상은 늘 민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민호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영희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호는 그 시선을 피하며 싱크대로 향했다. 가끔씩 그는 궁금했다. 왜 할머니는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밤마다 몰래 일기를 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민호의 가슴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오늘도 영희는 부엌 조명 아래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마치 먼 과거를 떠올리는 듯 깊은 그림자를 눈동자에 들이운 채로. 저녁 무렵 학교 앞 카페. 민호와 지연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한 라떼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웃음을 나눴다. 민호 씨는 전공이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가볍고 맑았다. 민호는 답 대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얼떨결에 웃어버렸다. 경제학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연 씨랑 있는 게 제일 좋네요. 순간 지연의 볼이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 따스한 공기를 깨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지연아. 민호가 돌아보자 지연의 엄마 선영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걸친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냥 친구랑. 친구?
선영의 시선이 민호에게 꽂혔다. 이 아이 다시는 만나지 마. 공기 자체가 얼어붙었다. 민호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입술이 바짝 말라갔다. 저 혹시 이유라도. 넌 알 필요 없어.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연은 울상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민호 오빠는. 하지만 선영은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가슴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대는 걸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었다. 밤이 깊어 집안은 고요했다. 민호는 우연히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오래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지만 낡아 금세 열리고 말았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다. 민호는 호기심에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풍경은 낯설었다. 가득한 골목, 군복 차림의 병사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간판에는 1953년 다방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사진 중앙에서 그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또렷한 눈매와 긴 생머리,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젊은 여인. 그건 다름 아닌 지금의 할머니 영이었다. 말도 안 돼. 민호는 숨을 삼켰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만년필로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50년대 나의 첫날. 그 순간 뒤에서 갑작스럽게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걸 어디서 본 거니? 민호가 고개를 들자 문가에 영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사진을 빼앗으려 다가오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영희는 사진을 움켜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민호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 공기는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야, 그 사진은 내가 보면 안 돼. 영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민호의 눈은 진실을 향해 열려버렸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950년대? 그리고 왜 사진 속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떨렸다. 그동안 억눌렀던 의문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영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나는 1950년대에서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사람이야. 민호는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돼.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거짓말이 아니라 숨긴 거야. 널 지키기 위해. 방 안에 고요가 흐르는 동안 민호의 가슴은 폭발할 듯 뛰었다. 그리고 영희의 마지막 말이 방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지연의 엄마, 선영, 그녀는 내 손녀다. 민호는 얼어붙은 듯 영희를 바라보았다. 손녀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맞아. 선영은 내 피를 이은 아이야. 그러니 지연은 내 증손녀지. 민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마치 발밑이 꺼져내리는 듯한 감각. 지금까지 가슴에 품었던 설렘과 따뜻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럼 내가 사랑한 사람은?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막혀왔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연이 뛰어들어왔다. 민호 오빠. 그녀는 울먹이며 민호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곧 뒤따라 들어온 선영이 그 손을 단호하게 떼어냈다. 안 돼.
넌 우리 가문과 엮일 수 없어.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호는 눈앞이 흐려졌다. 지연은 울부짖었고 영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랑과 혈연, 그 두 가지 단어가 민호의 가슴 속에서 잔혹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전등 불빛이 깜빡이며 순간적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민호는 귓가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을 들었다. 마치 수많은 시계가 동시에 망가진 채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영희는 얼굴을 감싸쥐고 무릎을 꿇었다. 안 돼, 벌써 균열이 시작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있던 사진들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허망하게 사라졌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섰다. 현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희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순간 시간은 스스로를 부정해. 과거와 현재가 뒤엉키면서 모든 게 사라져버릴 거야. 지연은 울먹이며 민호의 팔을 잡았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나 대답 대신 시계 바늘이 역행하듯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호는 직감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랑을 지킬 것인지 시간을 지킬 것인지. 그의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 요동쳤다. 방 안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이라 부를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벽지는 갈라지고 창밖 하늘은 붉게 뒤틀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세계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울부짖으며 민호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 우리 그냥 도망가자. 나 아무 상관없어. 시간이고 뭐고 난 오빠만 있으면 돼. 그녀의 눈물은 간절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그 순간 영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민호야,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해. 나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세계는 끝날 거야.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빛났다. 민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할머니, 난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도 가족도 다 잃고 싶지 않아.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뺨을 어루만졌다. 넌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 넌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킬 아이야. 민호는 눈을 감았다. 주먹을 불끈 쥐며 결단의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돌아가야 해요. 눈물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영희의 몸은 눈부신 빛에 휩싸였다. 그리고 민호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그 빛 속으로 밀어 넣었다. 마지막으로 영희의 입술이 미소를 그렸다. 고마워, 내 손자가 되어줘서. 빛 속으로 영희가 사라지자 방 안의 흔들림이 잦아들었다. 깜빡이던 전등은 제자리를 찾았고 무너져가던 벽지와 가구들도 아무 일 없었던 듯 고요히 서 있었다. 그러나 민호의 가슴속은 공허했다. 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민호를 바라봤다. 오빠, 우리 어디서 처음 만났더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민호의 심장을 찔렀다. 지연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선영도 뭔가에 혼란스러운 듯 이마를 짚었다. 이상하네, 너 누구였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득히 멀어져가는 파도처럼 들렸다. 민호는 자신도 기억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연의 이름 함께 웃었던 순간들, 따뜻한 감정까지 서서히 흩어져 갔다. 하지만 한 가지, 가슴 한복판에 묘한 온기만은 남아 있었다. 마치 잊힌 꿈처럼, 이유는 모르지만 지켜야 했던 무언가. 민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는 혼자가 되어
거리를 걸어 나왔다. 가로등 불빛이 쓸쓸히 들이우는 밤길 위 민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묘하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눈부신 빛이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시간은 과거로 되돌아간다. 낡은 간판이 걸린 다방 앞, 1950년대 서울의 거리. 군복 차림의 병사들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고 아이들은 고무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영희가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이 모든 건 너의 선택 덕분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메아리쳤다. 영희의 시선은 잠시 허공에 멈췄다. 마치 누군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 제목 할머니가 내 첫사랑의 엄마의 전남편의 딸이었다. 시니어를 위한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